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선생님들께서 몇몇 분이 그러니까 보건교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책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끔씩 이제 초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가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다가 이 책을 한 권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건실 즐겨찾기.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을 발견하게 돼서 좀 추천을 드리고 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내돈내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보건실 즐겨찾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23년도에 이제 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입을 해두고 이렇게 목차별로 짧게만 보다가 이제 종강하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선생님들께 좀 추천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옆에 지금 정리해 놓은 틀을 보시면 이거는 그 목차예요. 그러니까 목차 구성이 첫 번째 목차는 보건쌤 무슨 일을 하나요? 라고 해서 결국 보건교사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건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보건교사 직무도 정리해 놓으셨고, 그리고 실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게 됐던 정말 다양한 역할에 대한 거, 가끔 억울하기도 했고 너무 어디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범주를 알 수도 없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 좀 써놓으셨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보건실 운영 노하우 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보건교사를 하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15년 차 보건교사 선생님께서는 그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순간들을 모면하고 또 그 순간들의 문제 해결해 나가셨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학교 보건실의 주요 건강 문제와 대처법 해서 응급처치부터 감염병 관리,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아픈 아이들 뭐 이런 문제들까지 해서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즐겁고 건강한 보건 수업 만들기인데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성교육에 대한 게 조금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 현직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해 두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책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 3년 전에도 그 비슷한 책이 나와서 제가 구입을 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대부분이 그냥 겪었었던 경험담을 위주로 해서 써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느낌, 뭐 소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 거라면 이 보건실 즐겨찾기는 그 15년 차의 경력자로서 그 해주고 싶은 조언들, 그때 확인해야 될 이론적인 내용들을 써놓으셔가지고 흥미도 있고 학교의 생생한 이야기. 그래서 좀 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아이가 막 구토를 하고 탈수 위험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오실 수 없어서 뭐 응급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민원 제기가 된 거죠. 우리 아이 개근상을 받아야 하는데, 개근을 해야 하는데 왜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를 그 병원으로 보낸 것이냐. 그래서 개근상을 못 받게 됐다. 뭐 이런 민원 제기가 오고, 그러면 억울하기도 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직접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보건사 선생님은 그 이제 응급처치에 대한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지고, 그랬을 때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럴 때 조근조근 좋은 어투로,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부모님의 감정을 공감해 줬을 때 잘 해결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신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교육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학생한테 초임이실 때였대요. 그래서 성교육을 했는데 애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관심도 별로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는데 결국 느꼈던 건 학생들의 그 성에 대한 지식 정보 수준 5G인데 선생님은 2G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니즈나 그 요구에 대한 걸 전혀 반영해주지 못했던 거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5G, 2G 뭐 이런 걸 써놓으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학교 건강관리에서는 학생한테 이제 서서히 입안에 넣고 녹여서 먹어야 하는 약인데 그 알약을 줬는데 아이가 조금 뒤에 와가지고 목이 답답하다고 그 약을 삼켰는데 약이 너무 컸고 삼키다 보니 목이 답답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등학교였었고 당연히 이제 큰 알약을 그래서 그러니까 제공을 해주시고 이제 빨아먹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삼키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 보건실을 다시 찾고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한 보건실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교사를 그러니까 해야 하는지, 내가 정말 이 일이 나랑 맞을지, 그리고 내가 임상 경력이 없거나 너무 짧은데 학교에 가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나 불안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생생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와 관련된 법 얘기가,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보건 교육 과정 이야기가,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대한 그 이론적인 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신 선생님들이 이 직업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뒤에 지금 정리한 거는 예스24에 들어가니까 광고하는 걸 그림을 너무 예쁘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 리얼 스토리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막 들어왔는데 어디가 굉장히 불편해서 온 아이 같은데 진통제가 필요한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막 꺼내놓고 이제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라든가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전공 이론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성인 간호, 아동 간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틀을 깬 실전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학교에서 쓰는 약품을 또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데카솔이랑 후시딘을 이제 어떻게 그 그러니까 다르게 그 사용을 하는지 좀 정리해 두셨고, 그리고 뭐 진통제에 대한 것도 일반 상품명들에 대한 거 하고요. 그래서 일반명도 넣어놓고 해서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주셨고, 그리고 또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아이들이 하거나 했을 때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그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년 차 현직 보건교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보건쌤 톡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밑에 달려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본인의 조언, 그리고 그때 들었던 감정, 뭐 이런 걸 굉장히 솔직하게 넣어 놓으신 거여서요. 그래서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건교사를 당황하게 만드는 학생들의 예측 불허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는데 고등학생인데 선생님 물 먼저 먹어요, 약 먼저 먹어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후시딘, 뭐 마데카솔 차이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 마데카솔은 우리가 상처 회복을 촉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후시딘은 항생제 연고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학생들이 궁금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굉장히 실질적인 공부를 하고 이런 소양을 쌓아서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추천을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짧게 좀 글을 써놨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좀 막연하잖아요. 저희가 뭐 학부 때 물론 그 보건실 실습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보건교사 선생님이 계셨던 거고, 그리고 또 실습을 한 동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보건실의 주체가 돼서 보건교사가 돼서 나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책들을 보시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문제가 좀 구체성을 가지고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게 될 일,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지고 나면 그걸 가는 과정, 여정이라고 하는 건 또 역시나 구체성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학교, 보건실이 어떤 모습이고 보건교사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고 그 가는 여정을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미 도전을 선택하신 선생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보건교사를 내가 생각은 있는데 이걸 하는 게 맞을까? 긴가민가 하신 선생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시작이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근데 시작이 어려운 이유는 그동안 많이 살면서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시작을 하고 나면 또 내가 그려지는 종착점이 있고, 또 시작을 하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한 그 구체성에 대한 건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정말 그걸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이미 반을 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시작을 선택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민이 될까?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그러니까 생각은 많아지는 걸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런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되면 선생님들께 또 들고 와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